요즘 중국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민족답게 발목 잡는 중국을 시원하게 뿌리치고 다시 한번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사격에서 추가한 금메달이라 더욱 의미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참가한 역대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중국 선수단은 경기 내내 특유의 야유를 한국 선수단에 보내며 방해를 하는 똥매너를 보여줬는데요. 이 역시 가볍게 무시하며 이뤄낸 캐거라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유도에서도 허미미가 은메달,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은 전투의 민족이 따로 없다. 도대체 한국만의 비밀이 뭐냐? 라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격의 숨길 수 없는 실력의 뒷이야기, 파리 현지의 소식 지금부터 재미슈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 29일 샤토르 슈팅센터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이 열렸습니다. 결승 무대에는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말 그대로 애띤 여고생이 서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바로 대구 최고 2학년인 16살 반효진 선수였습니다. 2007년 9월 20일생인 반효진 선수는 만 16세 10개월에 불과한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입니다. 그런 소녀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고 마침내 결승에 오른 것이죠. 이미 우리 여자 사격 대표팀은 27일 공기소총 10m 혼성에서 박하준, 금지연이 은메달을 따고 28일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는 오예진과 김예지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쓸어왔었죠. 이번 반효진의 도전은 네 번째 메달을 향한 막내의 패기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반효진은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에야 처음 사격을 시작해 경력이 3년밖에 안 되는 풋내기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성실함으로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한 한국 사격계의 다크호스 그 자체였죠. 모든 이에게 놀라움을 주며 선발된 반효진 선수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전체에서도 막내였기에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귀엽다는 말이 무색하게 전날 열린 공기소총 본선에서는 60발 합계 634.5점을 쏴 전체 1위로 본선을 통과하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은 노르웨이의 자네트 헤그 뒤스타드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세운 종전 올림픽 기록을 뛰어넘은 올림픽 본선 신기록이었죠.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공기소총 결선은 8명의 선수가 먼저 10발씩 쏘고 이후 2발씩 사격한 뒤 합계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가 1명씩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반효진은 경기 초반부터 공기소총 혼성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대표 황위팅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10발 사격을 마쳤을 때 반효진은 104.8점으로 2위에 그쳤죠. 하지만 이후 2발씩 쏘고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시리즈에서는 반효진은 강심장다운 면모를 뽐냈습니다. 특히 13발째 사격에서는 10.9점, 만점을 적중시켜 선두를 달리던 황위팅과 격차를 0.5점으로 좁혔죠. 줄곧 황위팅을 추격하던 반효진 선수는 드디어 16번째 사격에서 또 한 번에 10.9 만점을 쏴 0.1점 차로 역전에 성공해 선두에 올라선 건데요. 반효진 선수가 계속해서 고득점 행진을 이어가자 황위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황위팅이 22발째에 9.6점을 쏴 스스로 무너졌고 반효진 선수는 1.3점 차로 앞섰습니다.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웅 탄생에는 위기가 필요한 법이죠. 금메달을 다 잡은 듯 했던 반효진 선수는 금메달을 결정하는 시리즈에서 23번째 발 9.9점, 24번째 발 9.6점으로 갑자기 페이스를 놓쳤고 중국 선수와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슈도프의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위기에 강한 자가 바로 살아남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야무진 막내 반효진 선수는 다시 침착하게 10.4점을 쏘아 넣었습니다. 반면에 황위팅은 10.3점에 그치고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마침내 긴 레이스를 끝내고 금메달을 확정했는데요. 오늘 반효진 선수가 세운 기록은 251.8점으로 이 종목 올림픽 결선 타이 기록이었고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대기록도 함께 더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고생들의 총솜씨 정말 무섭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여갑순 선수가 서울 최고 3학년 재학 중에 여자 소총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유성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강초연 선수가 여자 소총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오늘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대구 최고 2학년 반효진 선수가 여고생 소총수의 신화에 한 줄을 더한 것이죠.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사격의 비상은 눈부십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역시 위기와 극복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 수모를 겪은 한국 사격은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뜯어 고쳤죠. 그동안 대한사격연맹은 본선 점수 5번 중 높은 순으로 4번의 점수를 합산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는데요. 본선에선 0.1점 차이로도 1, 2등이 갈렸습니다. 여기에 성적 순으로 한 명씩 탈락하는 녹다운 방식의 결승 점수는 넣지 않았죠. 솔직히 이런 의아한 방식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의제기에 휘말리거나 엉뚱한 선수가 선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사격연맹은 결승이 메달에는 더 중요한데 선발전에는 고려가 안 되어 왔다며 점수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각성하면서 선발전을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선발 조합도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정한 걸 너무 따져서 지도자들에게 그런 권한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메달을 따려면 감독의 결정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풀었고 실제로 공기 소총 10m 혼성 경기 이틀 전 박하준 반효진에서 박하준 금지연으로 조합을 바꿔 은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게다가 최신 기술을 접목한 특훈도 사격 대표팀의 실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파리 경기장을 본따 가상현실 세트장을 구현했고 선수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파리 사토루 경기장의 현지 적응을 마친 것이죠. 좀 험난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고 하니 우리 대표팀의 노력이 어땠는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반효진 선수의 신화 창조가 이어지던 순간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또 중국하는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승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인데요. 시끄러운 중국 응원단의 도움에도 은메달에 그친 중국 선수, 시상대에서까지 똥매너 뒤끝이 장렬했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건 스위스 선수가 환한 미소로 함께 축하해준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었죠. 사실 중국이 우리 사격에 보낸 야비한 방해와 질투는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메달을 도둑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3 황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 이은서가 여자 사격 10m 공기소총 개인 결승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친 것 기억하시죠? 홈팀 중국이 수준 낮은 저질 응원을 등에 업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중국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늘 자신들을 대국이라 큰소리치고 한국을 소국 취급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중국의 행태를 보니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땅덩어리가 크다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옹졸하고 소국이라 하기에는 머릿수가 많으니 중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라고 말이죠. 층간소음 있는 이웃 두면 정말 골이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10억이 훌쩍 넘는 중국이 매너와 상식을 갖추고 진정한 대국으로 거듭나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함께 살아갈 우리 이웃으로서 말이죠. 올림픽 시작부터 한국 사격이 보내주신 소식에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심지어 유도 허미미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48kg급 정보경 이후 8년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까지 보여주며 파리에서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출전할 대회가 남아있는 만큼 가슴 벅찬 소식들이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들려올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재미슈는 여름더위 날려버리는 통쾌한 소식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서 재미슈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신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